정오 종합뉴스. (11월 25일)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연결식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조위가 결정한 세월호 사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조사에 대해 위헌이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국내 마지막 메르스 감염자로 남아있던 80번째 환자가 결국 지병으로 숨졌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일본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연 3% 인상할 수 있도록 강요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국민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정부가 내일로 예정된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국가장 연결식의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내일 오후 1시 25분 김 전 대통령의 운구 행렬이 서울대병원 빈소를 출발해 국회의사당에 도착하면 오후 2시부터 연결식이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장례위원장인 황교안 국무총리가 조사를, 김수환 전 국회의장이 추도사를 낭독하고 개신교와 불교, 천주교, 원불교 등 4대 종교의식과 헌화, 분향, 조총 발사 등이 잇따릅니다. 연결식이 끝난 뒤 운구차는 서울 상도동 고인의 사저와 김영삼 대통령 기념도서관을 거쳐 안장식이 열리는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으로 이동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연결식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기자들이 박 대통령이 26일 오후 예정된 김 전 대통령 연결식에 참석할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많은 외교 일정을 소화하느라 컨디션 조절에 신경을 써야 할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박 대통령이 이번 연결식에 불참할 경우 생전에 김 전 대통령이 칠푼이 등의 독서를 퍼부었던 데 대한 앙금 때문이 아니냐는 논란이 뒤따를 전망입니다. 그러나 어제 박 대통령은 예정에 없던 국무회의를 긴급 소집해 야당과 노동계를 맹비난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조위가 결정한 세월호 사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조사에 대해서 위헌이라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정병국 대변인도 위헌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는 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뉴스K의 일부분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청와대에서 기자들을 만난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특조위를 향해서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 쟁점으로 보지 말고 위헌적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조위가 위헌적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특조위 여당 추천위원들과 새누리당은 특조위의 대통령 조사가 위헌이라는 근거로 헌법 84조를 내세웁니다.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 즉, 대통령이 형사사건을 저질렀더라도 기소돼 재판을 받지 않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헌법학자인 임지봉 교수는 이 조항이 특조위의 조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형사상의 기소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고 기소 이전에 수사는 가능하다고 보는 헌법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특권 조항이 특조위의 조사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 특조위에서 조사를 하는 행위에 헌법 84조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형전투기 KF-X 개발에 필요한 21개 기술 이전 협상이 지연되면서 미국 정부의 수출 승인이 올해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미국 로키드 마틴과 방위사업청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KF-X 개발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요청한 21개 기술 이전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21개 기술 가운데는 수백 개의 기술 요소가 포함된 것도 있어 미국 측의 최종 수출 승인이 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방사청은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와 언론 설명회 등을 통해 21개 기술 이전에 대한 수출 승인 여부가 11월 중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수차례 밝혀왔습니다.
무기 중개업자에게서 사업 편의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소환된 최윤희 전 합참의장이 20시간 만에 귀가했습니다. 방위사업 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최 전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0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최 전 의장을 상대로 지난 2011년부터 이듬해까지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 중개 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 그 대가로 사업 편의를 봐줬는지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와일드캣 도입 당시 최 전 의장은 헬기 선정의 최고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던 해군 참모총장이었습니다. 국내 마지막 메르스 감염자로 남아있던 80번째 환자가 결국 숨졌습니다. 방역당국은 80번째 환자 35살 A씨가 오늘 새벽 3시쯤 서울대병원에서 림프종 지병으로 숨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80번째 환자는 지난 6월 8일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5달 반 만에 숨졌습니다. 80번째 환자가 세상을 떠나면서 국내 메르스 감염자는 지난 5월 20일 첫 번째 환자가 발생한 이후 6달여 만에 한 명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최저 임금을 연 3% 목표로 인상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정비할 것을 강요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연평균 3% 정도를 목표로 삼고 명목 GDP, 국내 총생산 성장률도 배려하면서 최저임금을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제시된 정부 긴급경제대책안에는 현재 시급 798엔, 우리 돈 7,500원 정도인 최저임금을 1,000엔, 우리 돈 9,400원까지 올린다는 목표가 명시됐습니다. 임금 인상을 통해 소비를 진작시키려는 겁니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올해 5,580원이며 내년에는 6,030원이 됩니다. 천재소년으로 알려진 송유근 군의 블랙홀 연구 논문이 표절로 판명됐습니다. 국제학술지인 천체물리학저널은 송 군과 한국천문연구원 박석재 연구위원이 공동저자로 참여해 제출한 논문을 재검토한 결과 2002년 박 연구위원의 학회 발표 자료를 많은 부분 그대로 사용하고도 인용 사실을 밝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저널은 논문 게재를 철회하고 다음 호에 철회 사실과 논문윤리 가이드라인을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논문이 표절로 확인됨에 따라 송 군이 통과한 박사 논문도 원인 무효가 돼 학위 취득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서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서 에볼라 종식이 선언된 지 석 달도 안 돼 새 확진 환자가 나와 며칠 만에 숨져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라이베리아 수도 몬로비아 부근 에볼라 치료센터의 책임자는 지난주 에볼라 감염 확진 판정을 받은 15세 소년이 현지 시간 23일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소르보르 조지 라이베리아 보건부 대변인은 이번에 숨진 소년의 부친과 형도 에볼라에 감염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모친과 2명의 친척도 감염이 의심돼 정밀검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공항공사가 김포공항 국내선 공사를 하면서 건물 리모델링과 고가도로 보강 공사를 각각 다른 업체에 맡겨 거액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한국공항공사가 지난해부터 김포공항 국내선 건물 리모델링 공사와 연결된 66억 원 규모의 고가도로 보수 보강 공사를 하면서 기존 리모델링 업체에 고가도로 공사까지 해야 경제적이라는 외부 자문을 받고도 금액이 협의되지 않는다며 다른 업체에 공사를 맡겨 9억 원을 낭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또 2012년 2월부터 지난 8월까지 김포공항 국제선 여객청사 캐노피 공사 등 112건의 설계를 바꾸면서 낙찰기업에 23억 원 상당의 부담을 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시민이 200억 원이 넘는 돈을 장학재단에 기부했다가 더 많은 세금 폭탄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장학재단에 기부했던 황필상 씨는 지난 2002년 215억 원을 장학재단에 기부했습니다. 그런데 6년 뒤 세무서는 증여세 140억 원을 재단에 부과했습니다. 재단 측은 재산 상속과 관련이 없다며 소송에 나섰고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 씨는 지난달 225억 원을 내라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세무서가 재단 측과 연대 책임을 물어 황 씨에게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입니다. 경직된 법 적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있는 조계사에 불만을 표시하며 흉기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조계사 총무원장을 만나게 해달라며 경비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60살 백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백 씨는 어제 조계사 총무원 앞에서 술에 취한 채 경비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백 씨는 경찰 조사에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숨겨주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고 흉기는 자해하려고 가지고 다녔다고 진술했습니다. 튀니지의 수도 튀니스에서 대통령 경호원을 싣고 가던 버스에서 폭발이 일어나 최소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튀니지 정부도 폭발 사고를 확인하고 단순 사고가 아니라 공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세력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튀니지는 지난 2011년 이후 이슬람주의자들의 폭력이 계속돼 이번 사건도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튀니지에는 올해 3월과 6월 바르도 박물관과 호텔에서 극단 이슬람 무장 세력 IS의 테러가 발생해 각각 21명과 3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오늘 광주를 방문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식에 참석합니다. 문 대표가 광주를 찾는 건 지난 18일 조선대 특별강연 이후 일주일 만입니다. 문 대표는 애초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표의 이번 호남행을 두고 당 내홍 돌파를 위해 이른바 문안박 연대라는 승부수를 던진 이후 술렁이는 호남 민심을 달래는 동시에 전통적 지지층을 끌어안으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장애인 의무 고용을 해야 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의무 고용률에 미달하는 한 명당 최소 월 75만 7천 원을 내야 합니다. 이는 올해보다 6.6%인 4만 7천 원이 오른 수치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협의 및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장애인 고용 부담 기초의 고시 개정안을 오늘 행정 예고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서울 등 중부 곳곳에 오늘 새벽 첫눈이 관측됐고 강원 산간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틀째 폭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영하까지 기온이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2.6도입니다.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제작 이정일, 진행의 정승조, 김일아였습니다. 국민라디오